자, 2월 첫째 주 매매 복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요. 조금 깔끔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2월 이제 첫째 주는 설 연휴 때문에 3거래일이 이제 쉬었고 2거래일만 있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제 매매도 보강산업이랑 대아티아이 두 종목밖에 이제 매매가 없었죠. 그래서 보강산업부터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항상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어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종목에 대한 연구보다 어떤 기법에 대한 연구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매 이렇게 저도 오래 해봤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리에서 사냐, 어떤 뭐 기법을 내가 배우냐 이런 거보다 결국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기법에 대한 연구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갈 종목을 상승할 확률이 큰 종목을 매매하면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 사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하지 않을 종목, 안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면 어느 자리에서 사도 혹은 먹고 나와도 굉장히 이제 작은 부분만 먹고 운 좋게 먹고 나온다든지 대개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돌아가는 이제 테마군들, 주도주들, 그에 따른 종목군들, 대장주 파악하는 것. 이게 단기 매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무슨 기법 이런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자꾸 생각해내고 상상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강산업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관종으로 이제 삼았던 것은 당시에 이제 보강산업이랑 고려시멘트가 이제 예타면제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두 가지의 테마가 있었는데 대북주, 수소차 테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소차가 죽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타면제주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수소차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테마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예타면제주도 정부 정책 테마잖아요.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사실은 정부 정책 테마주죠. 수소차도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소차의 빈자리를 굉장히 꽉 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세히 이제 조금 지켜봤고 일단은 당시에 출연했던 게 보강산업이랑 고려시멘트 두 종목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제 상한가가 나왔던 당시에는 고려시멘트가 거의 한 580억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이 나왔고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21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주를 판단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첫 번째로는 상승률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둘 다 상승률이 똑같다면 누가 먼저 상한가를 닫았느냐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은 뭐 거래 대금을 보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하나만은 이렇게 보고 대장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고요. 누구는 고려시멘트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이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고려시멘트가 컸죠. 보강산업은 상한가를 10시 15분에 말았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2시 좀 한 반 거의 다 돼서 닫았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일찍 닫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뭐 적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상승률은 똑같고 상한가는 보강산업이 더 일찍 닫았고 거래대금은 고려시멘트가 크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뭐 이제
일단은 보강산업이 상한가를 더 일찍 닫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졌고, 다음날을 이제 봤는데, 뭐 일단 매매는 둘 다 했죠. 다음날을 봤는데, 보강산업이 이런 캔들을 형성을 했고, 고려시멘트는 이런 캔들을 형성을 했어요. 네, 캔들의 이제 형성된 캔들 자체만 놓고 보면 고려시멘트가 좀 더 이쁜 캔들이긴 해요.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캔들이긴 한데, 보강산업은 사실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리는 캔들, 그리고 고가권 형성이 되는 캔들인데, 뭐 이제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사실은 윗꼬리가 이렇게 너무 크게 달리고 거래량이 이 정도로 빵 터지면 약간의 불안함은 조금 있죠. 뭐 이렇게 다 털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보강산업이 이날 이 캔들에서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거래량 터졌는데 윗꼬리 달린 음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했다. 이런 식의. 그러면은 매매하기가 조금 꺼려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패턴을 좀 많이 보면 양봉 캔들의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경우, 하락하는 경우 말고 이제 보통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에서 좀 매물대에 부딪혀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양봉 윗꼬리 긴 캔들로 마감하는 경우에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꾸준히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뭐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한번 다 채운 다음에 뭐 시세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윗꼬리 채우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보강산업 같은 경우 테마도 테마고 괜찮게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윗꼬리를 채워가는 흐름으로 봤어요. 저는 일단은. 그래서 충분히 다음날 뭐 1일차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이 위에서 고가놀이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제 분봉상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매매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좀 많이 해보다가, 분봉상 어떤 내가 기준을 삼는 선으로서 일봉상에 이런 기준선이 있듯이 분봉상의 기준을 삼는 유일한 하나의 쓰는 보조지표로서 조금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쓸만하고 좋더라고요. 조금 겸손하게 말해서 이 정도지만 정말 이 만들고 제가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장난 아닌데 대박인데. 그냥 상승률 좋은 종목이 이 선에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이 선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아래로 빠지면 이제 웬만하면 제가 좀 손 안 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점 보고 미리 매수 걸어놓고 반등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돌림 매매 보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이 절대선, 제가 이제 이름을 절대선이라고 지었는데 절대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력봉이 출현을 하고 이제 상한가죠. 세력봉이 출현을 하고 첫 눌림자리, 그러니까 그 첫 눌림자리의 매수 타점을 우리가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절대선이에요. 제가 만든 게. 그래서 세력봉 나오고 처음 이 절대선에 닿았을 때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법 동영상을 뭐 올려드릴 때 올려드리면 한번 데이터 뽑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귀 영상이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절대선에 다 갈 때쯤에 타점을 잡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는 모습, 올라올 것 같은 이제 모습 이제 상상하면서 좀 높게 잡을까, 아예 절대선 닿을 때 잡을까 하다가 이제 종목 자체를 제가 조금 좋게 봤기 때문에 약간 절대선보다 높게 잡았어요. 매수 자체는. 근데 결국은 절대선 그냥 붙여서 매수했으면, 그러니까 이 선은 그 이평선처럼 그날 막 가격에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딱 내가
보고 있을 이때가 딱 이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평선은 막 지금 살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평선이 아래로 또 움직여버리고 해서 매수 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3일 이평선이나 5일 이평선 같은 경우 22평선 이상 가면은 이제 뭐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타점에서 매수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절대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움직인다 해서 이 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 보이는 데서 사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붙여서 그냥 샀으면 진짜 거의 최저점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가 돼서 뭐 이제 요즘은 패턴이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진짜 거의 상승하는 패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의 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조금 지지부진한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단기 과열이 되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보강산업도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해서 뭐 이때쯤엔 당연히 매도해줘야 되겠죠. 이때 길게 봐도 이때. 그래서 이때 매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매매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대하TI 역시 뭐 대하TI는 사실 뭐 매매 이제 관종을 삼는 것에 있어서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사실은. 대북주에 그냥 처음부터 항상 이제 대장주였던 종목이고, 뭐 다른 이제 뭐 아난티를 비롯한 뭐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대장주들이 막 이렇게 활기칠 때 잠시 좀 쉬었던 종목인데, 사실은 원로죠, 원로. 대북주의 원로, 원로 대장주. 야, 나 큰형님이야. 야, 다 나와. 다시 내가 나왔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야, 이때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5천억 터졌습니다. 5천억. 삼성전자가 한 5, 6천억씩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5천억 터졌어요.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종목은 그냥 무조건 매매해야 돼요. 그냥 어디서 사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에 가장 어떤 신뢰를 주는 대장주가 거래대금 5천억 터지면서 윗꼬리도 뭐 엄청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물대도 다 넘어섰고, 대하TI는 정말 그냥 무조건 매매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단기 매매 하는 사람이라면 이 종목은 무조건 다 매매 거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 이렇게 세력봉이 터지고 나서 다음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산업이랑 봉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긴 봉인데 뭐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거래량이 좀 터졌어도 접근을 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그러니까 반등 한 번 주고 죽을 종목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모습은 무조건 보이고 죽는 종목이다. 아니면 이렇게 다시 날아가든가. 그래서 2일차에 접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대선에 닿아서 수익 난 종목들만 제가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그렇게 매매가 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을 갖다 대든 절대선에만 닿으면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종목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구간과 자리에서 절대선에 닿았을 때 반등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비밀을 뭐 제가 비법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제가 매매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보조지표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항상 막 어디서 살까 엄청 막 고민하고 타점 잡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대하TI도 이날 이제 1일차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고 다음날 절대선 이렇게 올라오면 매매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시가 바로 시가 개파라겠죠. 개파라가면서 바로 바로 샀어요. 바로 샀어. 바로 샀고 시가 거의 저가로 시가 저가 맞죠? 거의 저가죠. 시가 거의 저가로 형성되면서 바로 반등을 좀 잘 줘서 1,400원에 이제 1차 매도가 됐고 2차 매도를 한 700원 정도 봤어요. 근데
좀 잘 안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시원하게. 이때는 줬어야 되는데, 이때 600원까지 줬잖아요. 이때는 한 700원까지 줬었으면 2차 매도까지 깔끔하게 돼서 끝났을 건데, 이때도 치는 듯 하다가 안 치고 조종 이렇게 눌림목 주는 모습 보면서, 일단 팔고, 다시 눌리면 만원 부근이나 이 절대선 부근까지 오면 다시 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월요일 날 이쯤에 다시 한번 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다시 한번 한 700원까지 먹는?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쯤 사서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한 5%, 6%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아티아이는 뭐 지속 공략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면제주도 아직은 뭐 엄청 막 수소차처럼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함부로, 좀 비리비리하다고 해서 관종 이렇게 삭제할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테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이제 그 보강산업이나 고려시멘트의 행보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보강산업도 윗꼬리 여기까지 채운 다음에 시세 이제 다 해버리면 이제 비리비리해지는 거고, 고려시멘트도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봉 떨어져 버리면 그냥 반등이나 좀 먹고 이제 다 해버리는 뭐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위로 쳐준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왜냐면 저도 지금 매수해서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 짧았던 매매 복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